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죠.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열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이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보유세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화되면 또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보유세 인상인데요. 이 보유세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세나 소득 재분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도입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일단 투기 세력을 잡고 실수요자 위주의 중심의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혀왔는데요. 가장 먼저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젊은이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파리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 내놓을 대책은 이런 실구매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은 유보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파리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을 팔아라고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을 통해서 유연하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지금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이 갭 투자가 문제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갭 투자는요,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전세가를 통해서 적은 돈으로 집을 산 다음에요, 집값이 오르면 다시 되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갭 투자가 성행을 하면서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전세 세입자들과 아니면 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면 갭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방지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임대소득 과세가 부담이 되는 집주인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의무화보다는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팔든지 아니면 자신이 받는 전세금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내든지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사실 현실성에 대한 의문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중 규제를 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라는 이런 지역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 년 만에 거의 드물게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지역들의 투자가 막히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6.19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이런 묶인 지역 말고 규제가 풀린 지역,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우리가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해서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규제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건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을쯤에, 그러니까 9월 말쯤에 주거복지 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쏟아냈었죠. 하지만 그 대신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 가을에는 정말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예상되는 건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던가 이렇게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크게 언급되는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인상률을 법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시장 논리에 전월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요, 정부에서 매년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가격을 인상률을 한정을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입될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전월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세입자가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2년 단위로 전월세가 돌아가는데, 이번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내가 더 추가로 살겠다, 내가 더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만큼 9월 달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도입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갭 투자자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갭 투자들도 굉장히 큰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셋값이 낮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2+2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즉 2년 전세로 살다가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전셋값이 높으면 2년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고 방을 빼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갭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 세입자들이 더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입자들을 위해서 계획된 정책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진짜 이 무주택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게, 이게 시행되면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월세 시세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이 제도로 균일하게 적용을 하면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상한제로 올리지 못한 가격을요. 최초 전세금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 그 대신에 계약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최초 권리금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셋값이 치솟고 계약금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그 내용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부는 의무화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 그걸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다주택자들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제 정부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그냥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강경책 대신에 유도하는 방식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임대주택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요, 양도세 중과라던가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아니면 담보 인정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장 4월부터 양도세 강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도 뭐 들어있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하고요. 또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해서 연간 공적임대주택을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던가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그걸 확대하는 건데요. 사실 하지만 임대주택은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추후에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집값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던 건데 하지만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는 반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워낙 강경하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기대와 효과도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열기가 조금 잠재워지는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대책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없이 단기적으로 집값만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성과만 노린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병행을 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또다시 집값이 오르고 과열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 경제 논리를 위반하고 하면 나중에
나중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 출범 전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돼 있었고, 그리고 투기 열기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투자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혹시라도 다른 쪽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저금리 기조나 아니면 은행권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안의 방법 중에 하나로 부동산 시장을 찾았는데 이제 부동산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치가 집계되진 않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규제를 받으면서 또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에서 그 이제 규제를 받지 않은 지방의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아니면은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피해서 투자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풍선 효과뿐만이 아니라요. 규제를 엄멸하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투기 행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암흑에서는 이 정부의 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합법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옥죄기보다는 당근책을 같이 써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출 옥죄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옥죄다고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은 4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강화가 되면 좀 부실 우려가 있고요. 또 대출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하면요. 지금 제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이자를 써가면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이자에 허덕인다면 전체적으로 가계 부실의 원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해서 정부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양산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신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 정말 서민을 위해서 이런 서민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법 4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이런 보완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대출이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도 막는 대안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